회생 신청을 한 이후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들을 회생 절차 내에서의 자율구조조정 ARS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종전에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이 실무적으로 그냥 운영됐던 제도이고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2019년도에 최초의 ARS 제도 성공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 12월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이라는 걸 개정하면서 ARS 제도를 명문화시켰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통해서 ARS가 이제 명문화된 이후에 그 ARS 제도를 신 ARS라고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신 ARS 제도 시행 이후로 2024년도에 한 두 가지의 성공 사례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전문건설업체 사례인데요. 수원에서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전문건설업체는 금융기관 채무가 한 25억 정도 됐었고요. 상거래 채무가 한 25억 정도 돼서 50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 채무 같은 경우는 은행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 금리를 낮추는 걸로, 금리가 한 6% 됐었는데 3%대로 이제 금리를 낮춰주고요. 은행에서 원금도 1년 뒤로 이제 원금 상환 기간을 연기를 해주고, 물론 이자는 매달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 30군데가 넘었어요.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채무 원금의 한 30%에서 50% 정도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금융기관 채권, 상거래 채권 모두 이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회생 신청을 이제 법원 허가받아서 취하를 해서 당사자 간에 순수하게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구조조정이 완료된 신 ARS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다른 사례 하나는 그 의료법인의 ARS 사례인데요. 강원도에 있는 그 의료법인 형태로 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역 단위농협들이 한 400억 가까이 채권들이 있었어요. 단위농협 포함해서 15군데의 채권자들이, 금융채권자들이 한 400억 정도의 채권이 있었고요. 근데 지역 단위농협 한 군데와 접촉을 해서 거기가 주도가 돼서 특히 지역 농협들, 지역 축협들 여기와 얘기를 해서 이자를 탕감을 해주고요. 원금도 이제 유예를 해주고, 여기는 이자 상환도 1년 뒤로 유예를 하는 걸로 해서 이자 납부까지 좀 유예를 받아서 금융기관 채무가 조정이 됐었고요. 상거래 채권자들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 실제로 의약품 공급업체, 병원이니까 뭐 각종 이제 뭐 식재료 제공업체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와 개별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서 상거래 채무도 다 조정이 돼서 의료법인 ARS의 거의 최초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ARS를 진행했는데요. 이 사례는 좀 특이점이 의료법인이라는 비영리법인의 ARS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역 농협이 주축이 돼서 ARS가 이루어진 사례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